안녕하세요. 생생법률쇼 진행을 맡은 이인경 변호사입니다. 매주 화요일 생생법률쇼에서는 문화 연예 이슈를 짚어보고 분석하는 시간 함께 하는데요. 권상희 문화평론가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한국 영화계를 상징하는 거목이었습니다. 고 김지미 배우에게 대한민국 정부가 최고 등급의 훈장을 추서하면서 마지막 예우를 표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7일 85세를 일기로 별세한 배우 김지미 씨에 대해서 정부가 훈장을 수여한 건데요. 금관 문화훈장입니다. 훈장 등급이 있는데 1등급에 해당하는 훈장입니다. 이 문화훈장 하면 문화예술 발전 그리고 국민 문화 향유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예술인에게 수여하는 훈장인데요. 김지미 씨 같은 경우는 이전에 다른 훈장들을 받았습니다. 1997년에는 3등급에 해당하는 보관문화훈장을 받았고요. 또 2016년에는 은관문화훈장, 그러니까 이번에 받은 이 문화훈장보다는 한 등급이 아래인 은관문화훈장을 받기도 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한국 영화계, 그러니까 한국 대중문화 발전에 끼친 공로를 정부가 인정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김지미 씨 1957년에 황혼열차라는 영화로 데뷔를 했죠. 이후에 길소뜸, 토지, 비오는 날의 오후 3시 같은 이 여러 영화 대표작들을 남겼습니다. 특히나 김지미 씨가 활발하게 활동하던 60, 70년대를 돌아보면 여성 서사를 중심으로 한 영화들이 상당히 제한적이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영화 속에서 이 여성상을 뚜렷하게 정립한 배우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요. 이 외에도 이 배우 활동뿐만 아니라 1980년대 김지미 씨가 영화 산업에 직접 뛰어들었죠. 바로 제작사 지미필름을 설립해서 활발한 활동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이게 왜 주목을 받았냐 하면 사실 당시만 하더라도 배우 출신 가운데 영화사를 운영하는 경우가 흔치도 않았을 뿐더러 여자 배우 가운데 영화사를 설립한 경우는 김지미 씨가 최초의 일이었습니다. 그랬군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당시에 이 여러 영화 관계자들로부터 남자보다 더한 카리스마로 사업 수완을 발휘했다, 이런 또 평가를 받기도 했고요. 또 김지미 씨가 영화 행정에도 참여하면서 정치권 러브콜도 상당히 많이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럼에도 김지미 씨, 나는 국회의원으로 만족하지 않는다, 김지미로 만족한다면서 영화 배우로서의 자긍심으로 평생을 살아온 배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그 자긍심을 정부에서 인정했다라고도 볼 수 있는 상징적인 훈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한국 배우계의 거장, 거목입니다. 고 김지미 배우에게 국가가 최고 등급의 훈장을 추서했다는 소식으로 저희 생생법률쇼 문을 열어봤고요. 자, 지금 이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함께 방송되고 있습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고요. 유튜브를 통한 소통의 창구도 활짝 열어두겠습니다. 방송 중에 궁금하신 질문들 올려주시면 답도 해드릴 테니까요. 많은 참여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첫 코너는 생생 코멘트입니다. 생생 코멘트는 각 분야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인물들과 이슈를 주제로 그 말을 하게 된 배경과 의미를 다양하게 풀어내는 코너인데요. 매주 화요일은 문화 연예 분야에서 나온 날렵한 코멘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생생 코멘트, 누구의 어떤 말인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진심으로 사과. 라고 했습니다. 누가 사과를 하는 거죠? 파핀현준 씨네요. 백석예술대학교 실용댄스학부 초빙 교수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댄서 파핀현준 씨가 수업 중에 부적절한 발언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논란이자 교수직 자체를 이제 사임을 했는데요. 해당 논란 어떻게 수면 위로 떠오르게 됐습니까? 네, 앞서 지난 11일에 온라인 커뮤니티에 본인을 백석예대 실용댄스학부 소속이라고 밝힌 한 학생이 수업 도중에 모 교수로부터 빈번한 욕설 그리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발언을 들었다, 이런 폭로 내용의 글을 올렸던 겁니다. 해당 학생, 이 해당 교수의 이름을 거론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글에서 논란이 된 인물이 파핀현
파핀현준 씨로 알려졌고요. 해당 폭로가 나온 지 이틀 만에 교수직에서 물러나겠다라는 뜻을 밝힌 겁니다. 파핀현준 씨가 밝힌 사과 입장문을 보면 지금 교수로서 사과의 입장을 전한다라고 하면서 교육자로서 부적절한 언행으로 엄한 분위기를 조성했고 의도와 무관하게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결코 불순한 의도가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이렇게 해명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군요. 파핀현준 씨가 정확히 좀 어떤 발언을 했는지 궁금하긴 하네요. 성적 수치감을 느끼게 한 점에 대해서 깊이 반성한다고 하니까 뭐 그런 식의 뭐 발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한데요. 지금 내용이었습니까? 대학생 A씨에 따르면 지난 12일에 수업이 있었는데 이때 이 수업을 진행한 교수, 그러니까 파핀현준 씨가 강의 중에 반복적으로 욕설을 내뱉어서 모욕감을 느끼게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학습 분위기가 위축됐다, 이런 내용의 폭로글을 올린 건데요. 이 같은 수업 방식에 대해서 다수의 학생들이 항의를 했다고 해요. 이 항의에 대해서 파핀현준 씨가 이렇게 춤추면 거울 보고 땡땡 하는 것밖에 안 되는 거야,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데, 땡땡의 표현은 방송에 제가 입에 담기는 좀 부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서 땡땡이라는 표현으로 대신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학생들이 성적 수치심, 당혹감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 가운데 아직 미성년자도 있었기 때문에 이때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않았다라는 후문입니다. 네. 해당 교수가 고성으로 위협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기도 했고 또 제자들을 들러리라고 지칭하기도 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학생들이 느꼈을 때는 학생들을 향한 존중의 마음이 전혀 없게 느껴졌던 발언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심지어 3시간의 수업 동안 이 강의실에 있었던 시간 1시간도 채 되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라는 겁니다. 뭐 강의 시간 미준수와 함께 이 수업과 관련 없는 사담도 많았다라는 폭로가 이어졌습니다. 네, 파핀현준 씨, 이 논란이 된 언행에 대해서 결코 불순한 의도는 아니었다, 이런 입장인데요. 평론가님 시각은 어떠실까요? 일단 사과문에 대해서 대중 입장부터 먼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합리화다, 사과의 진정성이 없다, 사과할 거면 직접 대면해서 해라, 제대로 책임져라, 사과문 몇 줄 가지고 끝날 일이 아니다. 상당한 비판이 지금 쏟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공식 사과와 교수직 사임이라는 건 피해 학생의 어떤 피해 정도를 인정하는 신호라고 읽힐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교수로서의 우리가 언뜻 생각하는 이 직업과 관련된 언행이라는 게 있잖아요. 품격을 가지고 학생들을 대했어야 되는데 지금 이 내용들을 파핀현준 씨도 부인하고 있지 않단 말이에요. 네. 그렇다면 아마도 파핀현준 씨가 그러니까 스트릿 댄서 1세대잖아요. 스트릿 댄서로서 어떤 이 댄스 문화의 직설적인 표현이 입에 박힌 어떤 이 입버릇이라고 하죠. 예. 말하는 습관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교육 현장에서는 상당히 부적절했을 수밖에 없고요. 이에 대한 비판은 너무나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이 파장이 여기서 끝날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요? 다른 네. 폭로들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제 지금 한 방송 이 시사보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내가 파핀현준 씨로부터 댄스 팀으로 활동할 때 맞았다, 구타당했다라는 폭로가 지금 예.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관련 내용들을 조금 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20년 전에 파핀현준 씨와 같은 댄스팀에서 활동했다라는 제보자 A씨에 따르면 당시에 파핀현준 씨 손찌검이 상당히 잦았다는 거예요. 귀를 맞아서 고막이 손상돼서 한동안 한쪽 귀가 잘 안 들렸던 적이 있었다, 이런 폭로를 했고요. 또 다른 제보자 B씨에 따르면 파핀현준 씨에 대해서 구타를 당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이 댄서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파핀현준 씨가 팔이 다쳤다라고 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제보자 B씨 본인 나름대로는 상당히 열심히 춤 연습을 했는데 뭐가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갑자기 오더니 깁스한 팔로 본인 얼굴을 때렸다라는 거예요. 네. 맞고 무릎이 땅에 찍혔다고 합니다. 이때 무릎에 물이 차서 춤을 쉴 수밖에 없었고요. 결국에는 이 춤을 췄던 나이가 17살이었는데 댄서로서의 꿈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내용의 폭로를 했고요. 또 제보자 C씨가 있습니다.
파핀현준 씨가 사소한 일로 이 폭행을 하고 욕설을 내뱉는 경우가 상당히 잦았다는 거죠. 이유를 보면 후배가 뜨거운 음료를 사와서라든지 반찬이 마음에 안 들어서 또는 예의 없게 행동해서 이렇게 이유가 상당히 다양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지금 시점이 20여 년 전 과거에 한참 예. 과거의 일이잖아요. 왜 그 당시에 이런 일들 주장을 하지 않고 이렇게 한참 세월이 지나서 주장했느냐?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는 겁니다. 파핀현준 씨가 워낙 이 스트릿 댄서 분야에서 상징적인 인물이기 때문에 예. 파핀현준 씨에게 찍히면 그 댄서 업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라는 인식이 팽배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관련해서 이 내용들을 바깥으로 알릴 수가 없었다라는 겁니다. 일단 파핀현준 씨 입장을 보면 말도 안 되는 일이고 본인 흠집내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반박을 했습니다. 욕을 잘하는 건 사실이지만 체구가 작아서 폭력을 잘 쓰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기브스한 팔로 폭행했다는 것도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다른 피해 주장들에 대해서도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인데 기존의 파핀현준 씨의 모습을 보면 이 댄서로서의 상징성뿐만 아니라 아내 되는 사람이 국악인 박예리 씨잖아요. 예.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 두 사람의 화목한 모습이 상당히 부각됐었습니다. 그리고 이 파핀현준 씨가 방송인 부부대상까지 이 부부의 날을 맞아서 수상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모습들, 따뜻하고 가정적인 이미지가 그동안 형성돼 있었는데 어찌 보면 업계에서는 파핀현준 씨의 민낯이 드러난 상황이다. 이렇게 또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네. 이번 일 이미지에 적지 않은 타격을 남길 것 같은데요. 향후 활동에 미칠 영향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파핀현준 씨 수업 도중에 불순한 언행을 해서 사과를 했고요. 교수직도 내려놨고 또 추가 폭로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소식까지 저희가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공직자들도 사고치고 출근한다. 라고 했는데 누구의 어떤 말인가요? MC몽 씨네요. MC몽이 자신의 SNS 계정에 최근 갑질 의혹과 불법 의료 혐의에 휘말린 박나래 그리고 조폭 연루설로 시끄러운 조세호 씨를 공개적으로 응원을 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방송인 박나래 씨와 조세호 씨를 두둔하는 글을 SNS에 올리면서 화제가 된 건데요. 본인 SNS를 통해서 하차하는 연예인들 부디 잘못한 거 있으면 숨지 말고 입장 발표 솔직하게 하고 혼날 거 있으면 시원하게 받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러면서 공직자들은 사고 쳐도 다음날 출근하면서 혼나면 될 일을 가지고 직업까지 무슨 권리로 빼앗으려고 하느냐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박나래 씨에게도 조언을 했는데요. 매니저들과 합의를 보라는 거예요. 사과할 거 있어도 만약 억울한 게 있어도 이미 늦었다라고 지적하면서 이미 억대 소송을 하는 것 같고 의료법 위반 처벌받으면 된다. 이렇게 조언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관련 사안에 대해서 모두가 먹고 살기 바쁜 이 시대에 특히나 이번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을 가질 만큼 한가하지 않다.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대중이 이들의 사안, 이들의 이슈에 대해서 그닥 관심이 없다라는 취지의 글을 남긴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에 온라인에서 갑론을박이 계속해서 벌어지면서 MC몽이 올린 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어그로를 끌 생각이 단 한 번도 없다. 이렇게 추가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요. 네. 문득 드는 생각을 낙서처럼 적었을 뿐이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어그로를 끌 의도는 아니었다라고 밝히긴 했습니다. 하지만 이 MC몽의 뜬금없는 이 응원, 겉은 박나래 씨와 조세호 씨를 향한 응원 같은 걸로 보이긴 하지만 속뜻은 좀 본인의 처지에 대한 해명이 아닌가, 변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는 글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박나래 씨와 조세호 씨를 두둔하고 응원하기 이전에 비판 지점이 확실하잖아요. 그런데 비판의 목소리는 저저 내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공직자들과 비교를 한 거죠. 공직자들 문제가 있어도 다음날 사고 쳐도 출근을 하는데 연예인들은 그렇지 않다. 대중에 의해서 강제 하차당하고 있다라고 느낀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니까 MC몽 본인이 여전히 지금 방송 복귀가 사실 불투명한 상황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대중의 어떤 비판 정도가 과하다. 이렇게 대중의 비판을 비난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기 합리화라는 지적이 있고요. 예. 그리고 이 발언 자체가 오히려 역풍을 불러오고 있습니다.
과거 잘못으로 신뢰를 잃었다라고 볼 수 있는 인물이죠. 그런데 지금 유사한 처지의 연예인을 감싸려고 하니까 대중들이 이 관련 글에 공감하기보다는 비판을 한다라는 거죠. 이 SNS 삭제 자체가 본인 의견 계속해서 주장할 거면 주장을 해야 되는데 어찌 보면 책임의 피로 비춰졌다라는 입장들 꽤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박나래 씨와 조세호 씨의 입지만 더 약화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잘못 인정하라는 것까지는 당연히 모든 대중이 끄덕일만 한 글이에요. 그런데 혼나면 된다. 혼나면 될 일이다라는 의미잖아요. 예. 가벼운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특히나 박나래 씨 같은 경우는 전 매니저가 이런 갑질 피해를 당했다. 계속해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입장이라든지 어떤 법적 처벌을 무시한 발언이 아니겠느냐. 이런 또 비판이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여전히 MC몽 씨가 본인이 피해자 코스프레를 예.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MC몽의 입장에서는 본인의 병역 비리 이 의혹이나 이런 것들이 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다시금 좀 대중에게 설명하려고 하는 것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지금 글을 보면 그에 대한 어떤 포석으로 읽힐 가능성도 예. 있어 보입니다. 일단 지난달이었죠. 지난달 MC몽 씨가 본인 SNS에 이런 글을 남겼습니다. 그동안 악성 기사와 댓글에 일일이 대응하지 않고 버텨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과거 병역 비리 혐의로 1심, 2심, 대법원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거죠. 이제부터 병역 비리자라는 말에 선처하지 않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병역과 관련된 언급이 잘못됐을 경우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의지를 표명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서 세상은 글 하나에 여론이 바뀐다면 이제 본인도 침묵했던 17년 다시 살아봐야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이 내용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이 MC몽 씨의 주장이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일단 MC몽 씨 병역 비리 의혹이 상당히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기가 있었잖아요. 2010년에 치아를 고의로 발치해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때 수사에 착수했던 검찰이 MC몽이 총 12개의 치아를 발치했고 그 가운데 고의로 발치한 치아가 4개라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MC몽 씨가 2005년 치아 문제로 군면제를 받을 수 있냐 이런 내용의 지식인 글을 작성했다는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는데요. 예. 이와 관련해서 MC몽 씨 꾸준히 본인은 억울하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 왔습니다. 어려운 집안 사정 때문에 치아 치료를 제때 받았어야 되는데 그 시기를 놓쳤다라는 거죠. 군면제를 위해서 고의로 발치를 했다는 것 사실이 아니라는 게 MC몽 씨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MC몽 씨의 말대로 2012년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법원 판결을 보면 MC몽 씨가 35번 치아를 발치하지 않았더라도 이미 5급 제2국민역에 해당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예.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MC몽 씨가 병역 비리에서 이제 완전히 해방이 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내용을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당시 뉴스 보도를 보면 MC몽 씨가 무려 7번 입대를 연기했는데 입대 연기 이유 하나하나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1999년에는 대학 진학, 2004년에는 직업훈련, 같은 2004년에는 웹디자인 자격시험 응시, 2006년에는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2005년에는 해외여행, 2006년에 또다시 7급 공무원 시험 응시, 예. 2006년 12월 해외여행 등을 이유로 입대를 늦춘 겁니다. 특히 2010년 9월에는 병역 브로커에게 250만 원을 주고 병역을 연기한 사실까지 뉴스 보도로 드러났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발치 때문에 병역을 기피했다. 이 의혹은 무죄 판결을 받은 겁니다. 하지만 군면제를 받기 전까지 입영 연기를 신청한 과정에서 문제가 드러나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는 것 역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병역 비리 논란과 관련해서 MC몽 씨가 억울한 부분도 있겠지만 죄를 지은 부분도 있다는 게 핵심인데요. 사실 관련 논란으로 연예계에서 사실상 퇴출됐다라고 할 수 있죠. 이후 여러 차례 복귀를 시도했는데 지금 11월에 올린 SNS 글은 본인에게 유리한 부분은 올려놓고 불리한 부분은
올려놓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글만 본다면 대중은 사실 여러 가지 생각에 잠길 수밖에 없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관련해서 제가 그래서 조금 긴 시간 들여서 첨언을 드렸습니다. 네, MC몽 씨 계속 복귀를 노리고 있지만은 좀 대중의 시선이 아직까지는 차가운 것 같아요. 앞으로도 좀 복귀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듭니다. 일단 앞서 제가 설명드린 논란 때문에 대중 신뢰를 크게 잃은 게 사실이에요. 네. 최근에도 지금 MC몽 씨의 발언이라든지 SNS에 올라온 글들을 보면 좀 불안정해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2025년 9월이었죠. 3년 만에 신보 발매를 예고하면서 컴백을 시도했는데 우울증 고백을 하기도 했고요. 유학 계획을 밝히기도 했고 또 소속사 업무에서 배제되기도 했습니다. 이 배제됐던 이유가 명확하지가 않지만 이렇게 오락가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회복이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느냐, 이런 업계 지적이 있습니다. 물론 이 MC몽 씨의 팬덤 몽키즈가 있어요. 뭐 팬덤에서는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입장이다라고는 합니다만 일단 일반 대중과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관련 글들을 보면 음악은 인정하지만 과거 불신이 해소되지 않았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아까 제일 앞서 말씀을 드렸던 박나래 씨, 조세호 씨 옹호 발언, 이 논란이 재점화되면서 컴백 기대감이 희석됐다. 그러니까 이 희석될 수밖에 없었던 건 본인 SNS가 문제다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뭐 여전히 본인은 하고 싶은 거 다 하겠다 이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해달라라는 또 SOS, 대중을 향한 SOS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일단 대중 시선 회복, 이게 관건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만약 본인이 새로운 음반 활동 얼마든지 그걸 대중이 막을 방법은 없고 막을 대중도 없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새로운 음반 활동을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여러 가지 노이즈가 계속된다라고 한다면 대중의 시선이 과연 고울까? 이건 MC몽 씨의 태도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네, 가수 MC몽이 SNS에 박나래, 조세호에 관한 옹호글을 올렸다는 소식 저희가 생생 코멘트 두 번째로 만나봤습니다. 세 번째 생생 코멘트 만나보시죠. 변요한, 안정을 주는 사람, 누가 얘기했을지 알 것도 같은데요. 배우 티파니 영 씨네요. 배우 변요한 그리고 티파니가 결혼을 전제로 진지하게 교제 중이다, 이런 따끈따끈한 소식이 전해졌어요. 사실 올해가 소녀시대 데뷔 18주년이에요. 2007년에 데뷔했잖아요. 예. 티파니 영 씨가 이 8인의 멤버 가운데 가장 처음으로 그러니까 열애설이 제기됐던 배우가 있죠. 배우로 지금 활동을 하는 멤버가 있죠. 수영 씨인데 결혼을 전제로 우리는 열애 중입니다라고 밝힌 건 지금 사실 티파니 영 씨가 최초예요. 예. 뭐 지금 소녀시대의 새로운 변곡점이 아니냐 이런 또 목소리가 있는데요. 일단 뭐 수많은 기록을 만들어냈던 소녀시대의 시간 속에서 이번 소식, 단순한 열애 소식을 넘어서 첫 결혼이 곧 다가오겠구나라는 상징적인 의미로 받아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에 관련 보도가 나왔고요. 그리고 보도가 나오자마자 티파니 영 씨가 본인 SNS를 통해서 열애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세상을 긍정적이고 희망 가득한 시선으로 바라보게 해주는 사람, 안정을 주는 사람이 바로 변요한 씨다, 이렇게 인정을 했어요. 그러면서 아직까지 사실 이 두 사람이 언제 결혼을 할지 대중이 상당히 궁금해하는데 결혼 일정이 정확하게 잡힌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예. 앞으로 중요한 결정이 생기게 되면 팬들에게 가장 먼저 알리겠다라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고요. 변요한 씨 역시 같은 날 손편지를 올렸습니다. 티파니 씨에 대한 애정이 가득 묻어나는 손편지를 예. 공개하기도 한 겁니다. 네, 이 변요한과 티파니 이렇게 이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나 한번 봤더니 지난해 디즈니 플러스 드라마 삼식이 삼촌에 함께 출연을 하면서 인연을 맺었다고 하더라고요. 이제 연인으로 그 연기를 하다가 이제 발전을 한 것 같은데 당시에 키스신도 이제 재조명이 되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로맨스 연기로 실제 커플이 된 이 두 사람인데요. 이 드라마에서 각각 레이철정, 김산으로 맡아서 로맨스 연기를 펼쳤는데 특히나 티파니 영 씨에게는 이 드라마가 각별한 이유, 여기서 이제 변요한 씨가 본인의 실제 연인이 되기도 했지만 첫 키스신을 연기한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인터뷰를 보면 김산 캐릭터, 그러니까 변요한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예요. 수염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 키스신이 본인에게는 액션 장면이나 마찬가지였다라는 거죠. 여러 각도에서 다시 찍었다고 하면서 편집을 보면 입술이 부어있을 정도였다, 이렇게 밝히기도 했습니다.
원래 변요한 씨의 굉장한 팬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그래요. 여기에 사실 변요한 씨도 이 촬영 현장에서 티파니 씨에게 상당히 많이 의지를 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극 중에서 미국에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은 엘리트를 연기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영어에 능통해야 됐잖아요. 티파니 영 씨 국적이 미국이에요. 영어 예. 상당히 잘하잖아요. 그래서 영어 수업을 티파니 씨에게 개인적으로도 받았다라고 하는데 티파니 영 씨가 연기할 때 변요한 씨의 호흡에 대해서 변요한 씨의 에너지를 흡수하려고 노력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것들에 대해서 연기 공부가 됐다면서 정말 훌륭했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두 사람의 교제를 팬들이 가장 먼저 눈치를 챘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두 사람의 교제 정황 곳곳에서 포착됐는데요. 한 해외 팬이 올 5월부터 두 사람 교제를 의심하는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게 사실인 거였습니다. 네. 뭐 커플링, 같은 브랜드 모자, 팔찌 이렇게 착용한 모습들을 보고 이 두 사람 사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추측을 예. 했던 것이었고요. 아무래도 그리고 각자 SNS에 뭔가 사진을 올렸지만 그렇죠. 같은 커플링으로 보이고 같은 브랜드의 제품을 쓰고 이런 것들이 포착이 됐군요.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변요한 씨가 이 와인바에서 찍은 사진이 있었는데 이 사진 속에서 티파니 영 씨로 추정되는 여성도 살짝 보이기도 했고요. 또 변요한 씨가 차량 안에서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기도 했는데 팬들은 이 차량이 티파니 영 씨의 차량이라고 짚기도 했습니다. 사실 지금 소녀시대가 8명 완전체로 이제 활동하기는 조금 어려워 보여요. 예. 소속사가 모두 다 지금 SM인 상황은 또 아니기도 하고요. 그리고 각자 자리에서 가수로 활동하거나 배우로 활동하거나 모든 멤버들이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대중의 이미지에 각인되어 있는 소녀시대의 모습은 현재 진행형 소녀시대라고 예.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 결혼을 전제로 한 열애 소식, 이 시간의 흐름을 짐작해 한다.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팬들이 상당히 많은데요. 축하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든다. 소녀시대도 이제 진짜 어른이 된 것 같다. 이런 의견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재채기와 사랑은 숨길 수 없다라고 하더니 네. 팬들이 이렇게 눈치를 챘군요. 자, 티파니 영 씨, 소녀시대 멤버 중에서 아마 가장 먼저 품절녀가 되지 않을까 그럴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는데요. 어떨까요? 일단 티파니 영 씨 관련 보도를 보면 한 매체에서는 내년 가을에 결혼을 예정하고 있다. 이렇게 또 시점을 특정을 하고 있어요. 이게 맞는지 아닌지 좀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8명의 멤버 가운데 공개 연애를 하고 있는 멤버가 바로 수영 씨죠. 그렇죠. 네, 수영 씨 배우 정경호 씨하고 상당히 오랜 기간 지금 13년 차 네, 장수 커플로 유명합니다. 최근에 이 정경호 씨가 드라마에 출연을 앞두고 이 관련해서 제작 발표회가 있었는데 이때 진행자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발표할 거 없냐? 그러니까 결혼과 관련해서 날짜 잡은 거 아니냐? 이런 의도로 읽히는 질문이었는데 여기에 정경호 씨가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무슨 날짜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렇게 손살에 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일단 지금 티파니 영 씨의 이 관련 소식을 보면 한 멤버의 개인사라고 좀 좁혀서 말씀을 드릴 수도 있겠지만 소녀시대라는 서사가 새로운 챕터로 이동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 또 굉장한 신호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네, 변요한 그리고 소녀시대 티파니가 열애 중이라는 소식을 저희가 생생 코멘트에서 짚어봤습니다. 저희는 뉴스픽스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생생 법률쇼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시간이죠. 뉴스픽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흑백 요리사 2 전작 흥행 이어갈까입니다. 넷플릭스 요리 서바이벌 예능 흑백 요리사 2가 오늘 오후 5시에 공개가 됩니다.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흑백 요리사 하면 오직 맛으로 계급을 뒤집으려는 제아의 고수 흑수저 셰프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 내 명성은 지킬 거야 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 최고 수준의 스타 셰프죠. 백수저들이 펼치는 요리 서바이벌 예능 프로그램입니다. 지난해 9월 공개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상당한 인기를 누려왔던 그런 예능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12부작으로 공개가 됐었죠. 시즌 1 같은 경우는 넷플릭스 한국 예능 최초로 3주 연속 글로벌 탑10 TV 비영어 부문 1위를 차지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9월 한국인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조사에서 1위를 또 차지하기도 했습니다. 시즌 1의 성과라고 한다면 상당히 분명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뭐 요리 대결이라고 하는 이 포맷 자체는 상당히 익숙해요. 여기에 계급이 붙지요. 계급 대결이라는 명확한 컨셉이 또 입혀지면서 차별화를 꾀했고요. 그리고 이 참가자들마다 저마다의 서사가 있었어요. 서사가 주목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개 직후에 워낙 인기가 뜨거웠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장면들로 패러디 되면서 그 인기를 입증하기도 했는데요. 스타 셰프들도 많이 탄생을 했습니다. 뭐 이전에 업계에서 스타 셰프였지만 모든 대중에게 유명하진 않았죠. 심사위원으로 출연을 했었던 안성재 셰프, 공정하고 전문적인 평가로 인기를 끌었고요. 방송의 벼락 스타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흑백요리사 시즌 1에서 우승을 했던 사람 바로 나폴리 마피아죠. 권성준 씨 같은 경우는 1년 만에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름 모를 흑수저 셰프에서 각종 방송 또 이 협업 요청이 쏟아지는 스타 셰프가 됐고요. 그 외에도 인간미 넘치는 서사로 주목받았던 에드워드 리 역시 대중이 사랑하는 스타 셰프가 됐고요. 요즘 또 예능 프로그램에 상당히 반가운 얼굴로 자주 출연하고 있습니다. 요리하는 도라이로 유명했죠. 윤남노 셰프 역시 스타 셰프 반열에 올랐습니다. 네, 흑백 요리사 2 어떤 요리사들이 등장할지 기대가 좀 큽니다. 한층 더 치열한 대결이 펼쳐지게 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출연자의 면면을 봤더니 흑백요리사 시즌 1을 능가하는 셰프들이 출연을 합니다. 네. 좀 말씀드리면 미쉐린 2스타 이준 씨를 비롯해서 한식, 양식에서 각각 미쉐린 1스타를 받은 손정원 씨, 대한민국 1호 사찰음식 명장 선재스님, 57년차 중식대가 후덕죽, 47년차 프렌치대가 박효남,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 이 프로그램 통해서 다들 아실 거예요. 냉장고를 부탁해 라는 프로그램 있죠. 네. 정호영, 샘킴, 레이먼킴 이런 스타 셰프들이 이번 흑백요리사 시즌2 합류를 하게 됐습니다. 또 여기에 마스터셰프 코리아 시즌4 심사위원이었던 송훈 셰프, 한식대첩 시즌3 우승자였던 임성근 셰프도 이름을 올렸습니다. 역시나 또 이 흑백요리사 하면 가장 대중에게 사랑을 받았던 장면들이 있죠. 바로 심사 장면인데 보통의 경우 음식을 시선을 끌고 맛을 보고 평가를 하잖아요. 네. 흑백요리사는 그렇지 않았죠. 블라인드 심사가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이번에도 역시나 블라인드 심사가 그대로 적용된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재도전하는 멤버 2인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이 2인에 대해서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오늘 오후에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앞서 흑백요리사 2 유튜브 예고편이 이제 대단한 화제성을 이제 입증을 했는데요. 공개한 지 이틀이 지나지 않아서 100만 뷰에 근접하면서 뜨거운 관심이 모아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흑백요리사 시즌 1을 본 시청자들은 흑백요리사 시즌 2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예고편만으로도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관련해서 댓글만 3,000개가 넘게 달린 상황입니다. 네. 대중적 인기를 이 댓글로도 입증해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해당 영상 흑백요리사 2가 전작 대비 얼마나 업그레이드 돼 있는지를 보여주는데 집중하고 있는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출연자들 몇몇만 보더라도 이번 출연자들 이 관련 시즌2 예. 방송의 볼륨감이 어느 정도인지 눈치채실 수 있을 텐데요. 사실 이 시즌2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 때문에 시작 전부터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예고편이 하나하나 등장할 때마다 예상을 뛰어넘는 화제성이 감지됐던 것도 사실인데요. 실제로 3주 전에 공개됐던 흑백요리사2 이 첫 티저 예고편이 44만 뷰를 기록했고요. 예. 13일 전과 12일 전에 선을 보인 공식 예고편 1차, 2차 영상 각각 35만 뷰, 32만 뷰를 찍으면서 이 방송에 대한 시청자들의 관심이 예상보다 훨씬 더 큼을 알 수 있었습니다. 일단 지금 뭐 시즌 1 이상의 출연자라는 말씀 제가 드렸죠. 그리고 이 출연자들의 스타성과 유명세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하다라는 거고요. 일단은 시청자들 입장은 시즌 1만큼 흥행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들 상당히 많습니다. 네.
흑백 요리사 1에 이어서 2에서도 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이제 심사위원으로 참여를 합니다. 이제 백종원 대표를 둘러싼 사실 좀 각종 논란들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이 좀 작품 흥행에 영향을 미칠지 좀 주목이 되는 편인데요. 어떻게 보실까요? 일단 흑백요리사 2가 제작 전부터 암초를 맡은 게 이제 백종원 리스크가 불거진 거죠. 예. 뭐 여러 가지 논란들, 더본코리아가 제품 품질, 가격 논란부터 원산지 표기법 위반 혐의부터 셀 수 없는 논란들이 계속해서 이 연초부터 이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그러면서 백종원 씨가 수차례 사과문을 발표를 했고 또 급기야 이 기업인으로서 더본코리아 활동에 집중하겠다라고 하면서 지난 5월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어요. 예. 그런데 이 활동 중단 선언하기 한 달 전부터 촬영이 돌입을 했고요. 여기에 본인이 하차하겠다라고 하지는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사실 아마도 하반기에 지금 흑백요리사 시즌2가 방송되기 때문에 그쯤 되면 백종원 씨의 논란들이 다 수그러들지 않겠느냐, 제작진이 이렇게 판단을 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그런데 7개월이 지난 지금 어떠냐? 사실 현재 상황, 백종원 씨에 대한 상황만큼은 나아진 것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지난달 한 지상파 방송에서 이 교양 리얼리티 프로그램 날짜를 확정지었어요. 그리고 지금 방송이 시작되고 있는 상황인데 날짜를 확정지었다는 보도가 나오자마자 더본코리아 이 일부 가맹점주 단체가 편성을 좀 보류해달라. 그러니까 백종원 씨 리스크가 아직 사라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 업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는 취지로 읽히는 그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우여곡절 끝에 이 방송이 시작이 되기는 했습니다만 예. 시청자들 방송 자체를 상당히 엄격한 눈초리로 보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백종원 씨 리스크 부정 여론까지 뒤집을지는 뭐 시청자들의 감상에 달려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데요. 일단은 적극적인 홍보가 불가능하다 하더라도 백종원 씨가 사실 이게 특정 출연자 때문에 프로그램 전체가 문제가 될 수는 없는 일이잖아요. 네. 백종원 씨 한 사람 때문에 여기 출연자가 100명이 넘고요. 그리고 투입된 제작진만 해도 모두 합치면 한 400명 정도 된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프로젝트를 배려해서 자신의 문제와 구분해서 봐달라고 하는 책임감 있는 모습이 필요하다라는 지적들이 있습니다. 사실 전편과 다르게 백종원 씨에 대한 불편한 시청자들의 시각이 있을 네. 수밖에 없는 건 사실이고요. 이건 지금 사실 프로그램의 질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걸로 타파하지 않는 한 이 시선까지는 지금 어쩔 수가 없는 상황인 건 뭐 제가 딱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예. 제작진이 잘 알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흑백 요리사 2, 뭐 내일이죠. 내일 기자간담회를 연다고 해요. 뭐 논란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이 제작 발표회 기자간담회에서는 이제 안성재 셰프와 이제 백종원 대표는 불참을 하는데요. 이 출연자에 대한 논란이 이제 핵심 포인트로 이제 부각이 되다 보면은 아무래도 콘텐츠 몰입도가 좀 떨어질 수 있잖아요. 지금 사실 기자간담회라고 한다면 오늘 아마 기자간담회가 열리거나 아니면 방송이 시작되기 전날 보통 하잖아요. 굉장히 이례적이죠. 오늘 방송을 하고 내일 기자간담회를 하는데 주축이었던 심사위원들은 제외가 됐습니다. 그리고 제작진과 흑백요리사 각각, 그러니까 흑수저 4명, 백수저 4명의 셰프들 이렇게 지금 기자간담회에 참여하는 걸로 알려졌는데 지금 사실 백종원 씨 같은 경우는 과거에 활동 중단을 선언했던 영상도 삭제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활동을 열심히 하겠다라는 취지를 읽히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마도 취재진 앞에 서는 게 아직은 부담스럽지 않겠느냐 이런 시선이 있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 가지로 해석해 볼 수 있는 건 지금 방송이 되고 그 다음날 기자간담회를 연다는 것 자체는 첫 회에 대한 자신감이 상당하다라고 읽혀집니다. 그러니까 백종원 리스크를 불식시킬 만큼 고퀄리티의 방송을 준비했기 때문에 일단 이 방송 자체로 화제몰이를 하겠다라는 제작진의 노림수가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지금 심사에 대해서 굉장히 시청자들이 높은 기준을 가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지난 시즌 같은 경우는 심사보다는 출연자들의 어떤 요리에 대한 실력 그리고 서사가 더 시청자들의 시각 그리고 또 청각을
끌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백종원 씨 리스크가 불거진 상황에서 방송이 되다 보니까 과연 백종원 씨가 아까도 제가 면면을 말씀드렸지만 이만큼 수준이 되는 스타 셰프들을 평가할 만한 기준을 확보한 사람이냐, 예. 여기에 대한 시청자들의 눈높이가 따로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이걸 담아내는 편집이라든지 연출 균형감까지 시청자들이 평가할 가능성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이제 개인적 논란이 작품 전체에 영향에 미쳐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개인 논란과 프로그램 재미, 경쟁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뭐 이런 의견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콘텐츠 업계 관계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이야기겠죠. 이걸 좀 구분해서 봐줬으면 좋겠다. 작품을 잘 만들었는데 개인 하나의 논란 때문에 이 작품의 완성도를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되면 상당히 억울한 일이잖아요. 예. 그런데 또 중요한 건 불편한 출연자가 있을 경우에 이 불편하게 보는 대중의 시선도 어쩌지 못하는 네.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자면 뭐 조진웅 씨 이 불편한 논란이 계속 이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시선을 바꿀 수 없는 것 또한 어쩔 수 없는 일이거든요. 예. 대중 정서를 강요할 수는 없는 일이고요. 한동안은 지금 백종원 씨의 리스크가 오버랩돼서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시즌 1을 뛰어넘는 이 고퀄리티의 이 시즌 2가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 논란도 불식시키지 않을까, 불식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뭐 이미 검증된 포맷을 통해서 기본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예. 뭐 그 토대 위에서 더 나은 걸 아마 시청자들이 기대를 하겠죠. 이 더 나은 것에 대한 시청자들의 눈높이, 이걸 지금 제작진이 어느 정도나 맞췄느냐라는 게 관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흑백 요리사 2가 이제 공개 예정이 되면서 식품 외식 업계도 분주해지고 있다라고 하고요. 원래 흑백 요리사 1 시즌 1 이후에 그 요리사들이 뭐 방송계와 광고계를 거의 접수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시즌 2에서도 이런 인기 셰프를 둘러싼 협업 경쟁들이 재현될지도 궁금합니다.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여요. 왜냐하면 시즌 1에서 이미 상당한 성과를 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 식품업체라든지 또 급식업체들이 이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지금 시즌 1 같은 경우는 우승자가 권성준 셰프였잖아요. 권성준 셰프가 롯데리아하고 협업을 해서 선보였던 이 버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버거가 출시 3개월 만에 400만 개 이상 판매고를 올렸고요. 그리고 한 치킨 업체에서 관련 또 협업이 있었는데 목표치 대비 이 제품이 200% 이상 판매되면서 품절 행진을 이어가기도 했고요. 준우승을 차지했던 에드워드리 역시 여러 식품 업체들과 협업을 해서 이 또 버거와 치킨 신메뉴를 출시하기도 했는데 이 메뉴 자체가 최단 기간에 200만 개 돌파하는 성과를 이뤄내기도 했습니다. 또 급식업계 같은 경우는 셰프들을 직접 초청을 해서 이 회사에 다니고 있는 직원들에게 맛있는 점심 식사를 대접하기도 했는데 다양한 메뉴들 구내식당에서 선보였다고 네. 하잖아요. 시즌 1 흥행 이후에 셰프 협업 메뉴 또 이벤트에 대한 고객들의 어떤 기대감, 소비자들의 기대감이 상당히 컸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분석됐던 만큼 시즌2에서 이 출연한 셰프들을 중심으로 해서 급식업계, 식품업계의 러브콜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흑백 요리사 2가 오늘 공개된다라는 소식 뉴스피스 첫 번째 주제로 살펴봤습니다. 자, 분야별 가장 핫한 소식을 집중 분석해보는 뉴스픽스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 보죠. 오늘 두 번째 주제는 AI로 복원된 스타들입니다. 유명인의 목소리를 사후 디지털 부활시키는 AI 딥보이스 기술이 국내외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듀스 아시죠? 듀스. 네, 이현도, 그렇습니다. 김성재, 이 듀스 이른바 이제 완전체 듀엣 활동을 가상으로 구현한 신곡이 뭐 청음회, 뮤직비디오 이런 네. 것들이 공개된다고 하죠. 지난달 27일 공개가 됐는데요. 예. 올해가 또 김성재 씨의 사망 30주기를 맞는 그런 시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날 청음회 현장에 김성재 씨의 어머니도 모습을 보였는데 그랬군요. 이현도 씨가 이 라이즈라는 노래를 만든 겁니다. 작사 작곡 직접 했고요. 공식 발매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현도 씨의 목소리만 들어간 것이 아니라 AI로 네. 김성재 씨의 목소리까지 다시금 구현해서 이 새로운 앨범을 만든 건데요. 이번 곡 그러니까 1997년에 베스트 앨범을 발매를 했어요. 그리고 28년 만의 일입니다.
사실 지금 이 관련 이 신곡을 보면 평가가 상당히 나쁘지 않고요. 듀스가 네. 확장성을 갖고 있구나 이런 평가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노래뿐만 아니라 뮤직비디오까지 만들었는데 이 뮤직비디오에서 구현한 세계관, 스토리도 나쁘지 예. 않았다라는 평가인데 일단은 이런 앨범이 가능한 게 김성재 씨는 세상에 없지만 이현도 씨 여전히 듀스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단 뭐 듀스의 세계관을 누구보다도 잘 아는 사람이고 계속해서 음악 작업을 해왔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했던 그런 곡 작업이라는 평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이게 지금 사실 망자에게 허락을 받을 수는 없잖아요. 예. 유족에게 허락을 받는 과정이 있어야 되는데 유족에게 허락을 받기에 또 김성재 씨의 친구이기도 하잖아요. 이현도 씨가.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유족의 동의를 얻는데도 그렇게 큰 뭐 노력을 기울일 필요는 없었다라는 후문입니다. 또 특히나 듀스하면 X세대의 전형적인 모델이기도 했죠. 이 X세대의 음악이라고 한다면 현 K-팝의 토대가 되고 있는 그런 음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21세기인 2025년에도 듀스의 음악은 어느 정도 어필이 가능하다. 이런 게 음악계의 평가이기도 한데요. 더군다나 이 Y2K 트렌드를 넘어서 뉴트로 트렌드가 또 G세대의 사랑을 받는 트렌드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런 형식의 앨범들 더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게 음악계의 전망입니다. 네, 우리 곁을 떠난 가수, 스타라고 한다면 고 신해철 씨도 있잖아요. 신해철 씨의 목소리도 이제 각종 무대에서 활발하게 이제 들렸다고 하고요. 김광석 씨, 유재하 역시 이제 방송 무대를 통해서 이렇게 부활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고 해요. 그렇죠. 김광석 씨와 유재하 씨 각각 2021년, 2022년 이 방송에서 AI를 결합해서 고인을 되살리는 프로그램들이 한때 상당히 많았던 적이 네. 있어요. 이때 유족의 동의를 거쳐서 또 방송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티스트가 세상을 떠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이 남긴 음악은 계속되는 거죠. 끊임없이 회자되고 있는 곡의 주인공이 어떤 전설의 아티스트가 계속 소환될 수밖에 없는 예. 이유인데 여기에 이제 아날로그 향수의 새로운 기술, 그러니까 AI 기술이 만나서 전설의 가수를 부활시키는 프로젝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데 뭐 이 같은 경우는 사실 MZ세대 같은 경우는 디지털 세대잖아요. 디지털 세대에 여전히 과거의 노래를 추억하고 있는 아날로그 세대, 기성세대를 연결하는 매개체가 또 AI가 되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네. 해외에서 더욱 다양한 AI 부활 사례가 등장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소개해 주실까요? 워너뮤직은 지난 2023년부터 전설의 샹송 가수 하면 에디트 피아프를 꼽을 수가 있잖아요. 에디트 피아프의 목소리와 외관을 AI로 복원한 영화 에디트를 제작 중에 있고요. 네. 또 비트들즈 같은 경우는 2023년 존 레논의 데모 테이프 속의 목소리를 AI로 추출해서 신곡 이 Now and Then을 발표를 했는데 이 곡 BTS의 정국, 테일러 스위프트 등을 제치고 영국 오피셜 싱글 탑 100에서 1위를 차지했습니다. 네. 이게 이제 54년 만의 일이었는데요. 또 지난해 11월에는 영국 런던에서 AI로 되살린 엘비스 프레슬리의 공연이 등장을 했고요. 50만 원에 달하는 티켓이 매진되기도 했습니다. 네. 일각에서는 이제 유족 동의를 받지 않은 무단 도용 논란도 잇따르고 있다고 해요. 네, 지난해 4월 이 래퍼 드레이크가 고 투팍 샤커의 목소리를 AI로 무단 합성했다가 유족 측의 거센 항의를 예. 받으면서 하루 만에 음원을 삭제하기도 했는데요. 이를 계기로 지난 1월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사망한 유명인의 AI 상업적 이용 시 유족 동의 필수를 골자로 한 법안이 시행 중에 있습니다. 네, 이 가운데 이제 앞서 배우 고 김수미 씨도 있잖아요. 김수미 씨가 AI로 이제 구현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제 평소 절친했었던 신현주 씨 그리고 정준호 배우에게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는 영상이었다고 하는데요. 많은 이들의 가슴을 좀 찌릿하게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이었는데 신현준 씨와 정준호 씨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에 관련 영상이 올라온 겁니다. 네. 이들이 2025년 경상북도 국제 AI 메타버스 영상제 참석을 위해서 구미를 방문한 그런 영상을 올린 건데 예. 여기에 이제 김수미 씨가 AI로 등장해서 이 두 사람에게 사랑하는 내 아들 많이 보고 싶었다, 잘 지내고 있지? 이렇게 인연이 깊은 두 배우에게 메시지를 전하는 장면이 담겨져 있고요. 예. 이 당시 현장에서 두 사람도 상당히 놀랐다고 하고요. 이 현장에 있었던 여러 관객들 역시 입을 다물지 못하고 이 영상을 주목해서 지켜봤다는 후문입니다. 네.
이 AI 복원의 결과물이 점점 정교해지면서 과연 우리가 어디에 감동하고 있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평론가님 어떠세요? 일단 사실 지금 AI 기술이 날이 갈수록 너무나 빠르게 발전하고 예. 있잖아요. 우리들의 고민을 더욱더 복잡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데이터만 충분하다면 뭐 AI로 특정해서 특정 가수의 호흡 이상의 것들을 지금 만들어낼 수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과거 가수의 어떤 그리운 예. 목소리를 만나는 것에 대한 반가움에 대한 정서인지 아니면 기술이 만들어낸 신기함에 따른 정서인지 아니면 이 둘 사이에 존재하는 새로운 감정 때문인지 사실 네. 구분이 명확해지지 않고 있다라는 지적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AI로 스타들이 복원되고 있다라는 소식까지 저희가 뉴스픽스에서 살펴봤습니다. 자, 생생법률쇼 어느새 마칠 시간이 다 됐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권상희 평론가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생생법률쇼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